아프세요? 아우, 예, 예. 여기 통증 있으셨어요? 아우, 많아요. 아이고, 아프세요? 예, 예. 지금은 너무 아파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빠 목이 많이 아프다.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냐면 병원에 가서 목을 좀 떼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가락이 이 통증 때문에 떨리고 좀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요.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소변 대변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줄줄 새는 변실금 그리고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자세입니다, 자세.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내가 자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200에도 높은 백이에요, 나한테. 예, 예. 거북목을 만드는 거.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 보폭을 늘리고 뒷목을 늘려서 약간 성큼성큼 걷는 느낌으로. 목 디스크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을 되살려줄 기적의 관리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물이 맑고 맛집 많기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쪽으로 앉으세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충만한 식당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혹시 이분이실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로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강순자입니다. 남편 조규석입니다. 심하게 아픈 지는 한 2년쯤 지난 것 같아요. 수면 중에도 아프고 누워있을 때도 아프고 자고 일어나서도 아프고요. 아이고 이뻐라.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식사 나왔어요. 순자님은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예. 문전성시를 이루는 인기 식당이다 보니 하루 종일 무거운 음식을 나르고 또 나르고 빈 그릇 치우랴 뒷정리하랴 허리 펴고 고개를 들 짬이 없습니다. 겨우 한숨 돌릴 때면 통증이 목덜미를 무섭게 짓누르죠. 목이 뻐근했다가 이 안면 쪽으로는 좀 시린 느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아파요. 그러다 밤이 되면 끙끙 앓아눕곤 하죠. 꿈속에서도 통증이 있어요. 아, 아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아니고 엄청 피곤해요, 몸이.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후가 수술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으로는 그 방법을 좀 취해보고 싶어요. 삶을 위협하는 목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앉으시겠어요? 네. 강순자님 되시죠? 네. 재활의학과 김범석 교수가 나섰습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여기 목하고요. 그리고 이쪽 귀 앞으로, 귀 뒤로 해서 이쪽도 통증이 가끔씩 저리듯이 그런 식으로 시리듯이 오고요. 예. 먼저 문진을 통해 병력을 청취한 뒤 신체 상태를 직접 살피는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자, 목 좀 젖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고개 돌려 힘 빼주고. 이때 아프세요? 예, 좋습니다. 이때 아프네요. 아프세요? 예, 오른쪽으로. 그리고 뼈에 이상이 없는지 정렬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요. 순자님 검사하시고 온 거 제가 결과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목변이 7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1번 뼈, 2번 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목이랑 허리에는 C자 모양 곡선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볼록한 곡선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냥 중립 상태에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북목 뭐 혹은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방 곡선은 이제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좋은 곡선인데 그 곡선이 깨져 있는 겁니다. 네. 엑스레이로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연부 조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부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물컹물컹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디스크도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인데 이제 일종의 물렁뼈 같은 거라서 엑스레이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디스크 상태와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선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촬영이 필요한데요. 강수자님의 목 디스크는 어떤 상태일까요? 왼쪽은 세로, 오른쪽은 가로 단면을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디스크가 있고 뒤에 허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물렁뼈거든요. 네. 이거는 뼈의 경계 안에 이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 보시면은 2번, 3번 같은 경우 잘 들어가 있는데 3번, 4번은 어때요? 좁아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예. 4번, 5번도 어떻게 됐어요? 볼록 나와 있죠? 예. 5번, 6번도 탈출증이 있고 6번, 7번도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거고요. 총 4칸에도 디스크 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결과입니다. 우리 목은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중심부에 젤리 같은 수핵이 있고 그것을 질긴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디스크가 내부 손상이라고 하는 단계가 처음 시작되겠는데 이제 그 내부 손상을 넘어가지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목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 때문에 일상이 불편한 직장인 서주현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컴퓨터와 아주 가까이 지낸다는 30대 청년인데요.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개발자.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지라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길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에 전에 없던 통증이 생겼죠. 제가 맨날 만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뭔가 계속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그냥 계속 뭔가 근육이 뭉친 것처럼 계속 뭔가 뭉쳐 있어요. 계속 목 쪽에서. 업무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보고 고무공으로 마사지도 해보지만 별 차도가 없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자리를 뜨는데요. 이게 좀 어깨 라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스트레칭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계속 불편하니까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일과 일상을 회방 놓는 목과 어깨의 통증.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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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아픈 부분이 목이랑 네. 그다음에 우측 어깨 쪽 이쪽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요? 아니, 여기까지만 아파요? 여기까지로 뭐 심해질 때는 여기까지 내려. 아, 심할 때 여기까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 상태를 진찰하는데요. 통증 있죠? 아파요? 네. 네, 좋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힐 때 그리고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고 뒤로 젖힐 때 이때 통증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때 아픈 거 없죠? 네. 빼고. 자, 좋습니다. 평소에 이러고 있으면 좀 편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고 자주 있어요. 젖힌 상태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젖힌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고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목이 아프거나 뭐 팔로 가는 통증이 뻗치거나 하면 그것도 역시 목 디스크 질환의 시사한 소견이 되겠고 두 번째 검사는 이제 백호디 증후라고 하는 것인데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쉽게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뒤통수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 만약에 목 통증이나 뭐 팔의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 디스크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네, 지원님 2가지 검사 받으셨는데요. 먼저 엑스레이 결과입니다. 일자목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목이 있을 경우에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방 곡선이 있을 때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렇게 일자목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목 통증이 있을 확률이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20배 가까이 높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 그냥 회사에서 사무직인데 개발자로 그냥 책상에 많이 앉아있어요. 개발자시구나. 네. 그럼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최소 그냥 8시간이죠. 최소 8시간? 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던 흔적일까요? 무려 3개의 디스크에서 탈출 소견이 보입니다. 더불어 MRI 결과에서 특이점이 포착되었는데요. 지금 목 쪽에 있는 디스크는 색깔이 어때요? 검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색깔, 검정색으로 좀 변해 있죠? 네. 이거는 물기가 빠진 거예요. 중간에 하얗게 물질이 보이고 바깥에 검정색으로 싸고 있죠. 네. 이게 원래 정상 소견입니다. 가운데가 하얗게 보이는 정상 소견과 달리 지원님의 디스크는 전체적으로 검은 빛을 띠죠. 수분이 빠져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는 탈수 현상 때문입니다. 디스크 탈수는 퇴행의 초기 단계를 시사하는데요. 그 디스크 퇴행의 초기 소견인 탈수 현상이 거의 모든 칸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님이 보이는 이 MRI는 일반적인 30살이 보이는 MRI가 소견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상당 기간 앉아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치라든지 평소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디스크에 부담이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포착한 게 또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딱 악소리나게 아파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적,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이거 어깨 운동하다가 여기가 딱 한 번 아파가지고 진짜 담 걸린 것처럼 하루 그냥 고개 못 돌리고. 고개도 못 움직이고. 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아마 딱 작년인 것 같아요. 이 한 시작됐을 때부터.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게 섬유유닌 껍질이 뜯긴 거예요. 6번, 7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처음으로 극심한 목 통증을 느꼈을 때 악한 소리가 나면서 뚝 하면서 그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목 디스크 손상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지원님은 목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괴로워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목 디스크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 중에서 딱 목만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부위의 통증도 동반돼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부위 중에 하나가 어깨인데요. 그 디스크가 탈출되면 그 수액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죠. 디스크의 뒤쪽에는 팔로 가는 신경이 있어요. 거기를 디스크가 압박을 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목에 있는데 아픈 거는 팔로 가는 신경 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어깨 쭉지, 목덜미, 그 다음에 날개뼈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진행되게 되면은 팔로 쭉 뻗치는 양상의 방사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통이 오는 분들은 조금 더 내가 긴장해야 돼요. 네. 이거는 목만 아픈 분보다 더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바람마저 청아한 날, 3번째 귀하신 몸을 만났습니다. 천천히 가. 강아지랑 산책하고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통증이 심해서. 저런 목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동에서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신 개예요. 멈멈. 통증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철못을 썼을 때부터 목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고요. 봉제 공장 일이라는 것이 거의 전쟁과 같은 노동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다녀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파도 목이 떨어져 나갈 통증을 참고 일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목 디스크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재발을 한 것 같아요.
뒷목은 머리 뒤부터 어깨까지 견갑골까지 다 아픈데 주로 막 여기 뒤쪽하고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요. 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목 마사지, 지압 마사지 하는 거고 이거는 모래 찜질팩입니다. 전기로 하는 모래 찜질팩. 어떻게 해야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동아줄을 잡는 심정입니다. 지금 뭐 바르시는 거예요? 통증 마사지 크림. 좀 뭐가 좀 좋을까 기대감에 사봤는데 그냥 일시적인 효과 같아요. 치료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문제는 목 통증만이 아닙니다. 아우 팔아. 왜 이렇게 팔이 저리지? 그러니까 재발을 한 이후에는 목 통증도 더 심해졌고 오른쪽 팔저림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팔저림이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막 손가락까지 짜릿짜릿한데 특히 팔꿈치 부분이 이게 잘못 모서리 같은데 부딪혔을 때 막 전기 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짜릿짜릿하게 오고요. 좀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 통증을 점수로 매긴다고 그러면 최고로 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냐면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제발 제 목 통증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려면 목을 좀 떼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희원님 지금 불편하신 부분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가르쳐 보시겠어요? 양쪽 목하고 네. 목 뒤로 쭉 어깨 견갑골까지, 어깨도 많이 아프고요. 양쪽이 다. 뒤 날개 쭉지까지 다 아픕니다. 어깨 쭉지, 날개 쭉지가 다 불편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 밑에 쪽으로 해서 손가락 3개 정도가 매우 저립니다. 손가락 3개. 그럼 여기 3, 4, 5번 손가락이 좀 네, 맞나요? 네, 예. 제가 신체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좋습니다. 양손 만지는 거 감각 똑같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자, 눈 감아보세요. 이거 몇 번째 손가락이에요? 네, 힘 빼시고 이거는요? 4번째. 네 번째. 근육 빠진 것도 없으시고. 아프세요? 네. 통증 있어요? 네. 어디가 있으세요? 뒷목. 뒷목에 있으세요? 자, 힘 빼시고. 이건 어떠세요? 거기도 왼쪽. 왼쪽에 있으세요? 이렇게 이 자세를 하고 있으면 혹시 좀 통증이 완화가 되나요, 평소에? 낫지 않으세요?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뼈와 디스크 상태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엑스레이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일자로 서 있는 걸 넘어서 여기 보면은 그 1, 2,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방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자. 예, 역시자가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소변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3번, 4번 사이에서 이렇게 이빨 자란 것처럼 그러네요. 이렇게 뼈가 웃자라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디스크 공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딱 달라붙어 있죠. MRI를 통해서 디스크의 퇴행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디스크 높이가 감소한 건데 디스크 퇴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려 3개의 디스크가 퇴행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충격적인 소견. 3번, 4번 사이 보면 이렇게 화려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뼈가 변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디스크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은 뼈까지 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척수증 소변이 보이는 겁니다. 척수증이란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뼈의 변형 등으로 인해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려 손상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척수증이 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척수증 같은 경우는 그냥 디스크 탈출된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척수증이 있을 경우는. 마비 같은 게 올 수.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소변 대변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줄줄 새는 변실금 그리고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희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편한 증상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근육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걸음걸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소대변이 새는 증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통증 저림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MRI 소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했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희원님은 과거에 한 차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요. 왜 증상이 재발한 걸까요? 이게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수술하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접한 수술한 부위에 인접한 부위의 퇴행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영구적인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가 필수인 질환입니다.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문헌상에 따르면은 100이 전체라고 했을 때 유전적인 소인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는 내가 나이가 든 노화나 퇴행에 의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잘못된 자세나 그 다음에 잘못된 운동, 생활 습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나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 50%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귀하신 세 분의 일상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생활습관 영상들 확인해 봤는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희원님은 좌식 생활을 하는 까닭에 허리와 목을 숙이는 일이 많았고요. 휴식 시간에도 이렇게 목을 꺾은 채 스마트폰을 사용했죠. 지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세가 복사한 듯 똑같죠? 순자님은 식당 일을 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요. 고개를 숙이는 거는 디스크 압력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수액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 섬유륜을 손상시키는데요. 섬유륜이 파열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수액이 탈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올바른 자세에서 머리의 무게는 약 5kg 정도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내려다볼 땐 20kg짜리 쌀포대를 목에 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잠시라도 숙이고 하는 게 안 좋겠네요.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어떻게 안 굽힐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자주 뒤로 젖혀주는 신전 동작을 틈틈이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전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당장 1, 2주만 좋아지실 거예요. 틈나는 대로 수시로 하는 게 그럼요. 좋겠네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온 국민의 목을 지키러 온 전문가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재활의학과 김범석 교수, 그리고 송영민 자세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이재룡 물리치료사와 양준호 간호사까지 최강의 전문 인력이 머리를 맞대 목디스크 관리법을 선보입니다. 개봉 박두. 지금부터 디스크에 찢어진 부분을 아물게 하고 붓게 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을 장기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추의 전방 곡선을 되찾을 수 있는 이제 신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목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섬유륜에 파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전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뜯긴 부분끼리, 손상이 있는 부분끼리 맞닿아가지고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아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최소 6개월 동안은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3가지 종류의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누워서 하는 신종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하는 신종 운동도 크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여기서 엎드린 상태에서 힘을 쭉 빼고 몸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 상태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 쪽에 여기 전방곡선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목 쪽에도 전방곡선 유지하는 거. 예, 이 상태로 계시는 겁니다. 자, 누워서 한 신종 운동 두 번째 단계 말씀드리면 주먹을 두 개를 쥡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턱을 괴는 거예요. 오, 이것도 쉬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추에 우리가 전방곡선을 유지하는 건데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힘 쫙 빼세요. 쫙 빼세요. 한 단계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버티고 끝이 올려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버텨보는 겁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턱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그 전방곡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통증 없으시죠? 예, 팔로 뻗치는 방사통도 없으시죠? 예. 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힘을 빼는 거예요. 허리도 힘 빼고. 3단계를 시도해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 통증 없으세요? 뒷목에 통증이 좀 있어요. 이때 뒷목에 통증 있으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까지만 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리해서 내가 꼭 이거를 돌파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고서 무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이럴 때는 편안하게 그냥 내가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에서만 시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서 하는 신전 운동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어깨 넓이로 한번 발을 벌려보실게요. 발을 벌려보시고 자, 양손을 허리춤에 탁 차보세요. 허리춤에 차보시고 가볍게 차시고 그 배를 앞으로 내밀고 허리와 목이 이제 뒤로 젖혀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젖혀주시면 돼요. 지그시 자, 목과 허리를 젖혀서 하늘을 지그시 봅니다. 여기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심호흡 하십시오. 심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좋습니다. 신전 운동 제대로 해보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해요? 모든 곳이 안 해봤던 자세라 그런지. 예. 교환님은? 날개 축지를 뒤로 모으고 목을 뒤로 꺾으니까 뒷목도 좀 당기고요. 좀 불편합니다. 살짝 뻐근한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 오히려, 예,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뻐근한 느낌 자체가 이제 디스크가 상처난 부분끼리 맞닿아가지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기 때문에 뒷목 깊이서 느껴지는 그런 뻐근한 느낌은 오히려 내 몸에 좋은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어느 정도까지 젖히는 게 좋느냐? 목이나 허리가 살짝 뻐근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과하게 해가지고 막 너무 아프다. 통증이 극심하다. 그리고 혹은 방사통이 도마된다.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전까지 살짝 뻐근한데 괜찮은 정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박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튕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빡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좀 과하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좀 무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날개뼈를 모아준다든지 지그시 시선을 둬야 되는 그런 반경 이런 것까지 다 자세히 쫓아서 하니까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너스! 세간에 널리 퍼진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갈게요. 네, 우선 지원님 목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게 있다고 혹시 들었나요? 저거 맞아요. 거북목 교정 운동이라고 많이들 하던데요. 턱 당김 운동. 이게 국민 운동이죠, 사실. 국민 운동인데 국민운동이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정답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전방곡선도 무너지죠. 뒷목 근육도 수축하죠. 디스크 압력을 높여가지고 디스크를 찢기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내가 정말 일자목을 너무나 만들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이 목 디스크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치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 완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여생 동안에 잘 함께 지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소 자세 똑같이 전망곡선 잘 유지하고 숙이는 굴곡 자세를 가급적 피해주면서 신전 운동을 잘 해주고 뭐 업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환경을 잘 조절해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물리치료사 이재룡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목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거를 이제 버텨주고 있는 우리 목 근육들 뻣뻣해지고 많이 긴장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이완하면서 통증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목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이제 2차적으로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고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 후두하근, 목 널판근, 그리고 옆쪽에 있는 목비근, 그리고 목갈비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승모근 이렇게가 주로 좀 많이 긴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타겟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후두하근 제일 쉬운 동작부터 좀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손깍지를 껴주세요.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두 엄지로 여기 후두골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양옆으로 크게 잡으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를 꽉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엄지를 목젖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혹시 약간 시원한 느낌 드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네, 그 부분을 찾아서 2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 어떻게 이렇게 누르기만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여기 목 옆쪽에 있는 근육들 마사지하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뒤쪽으로 대시고요. 여기 후두골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뒤쪽에 제가 먼저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목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뼈들이 있어요. 네, 이때 목을 숙이지 마시고요.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서 아래쪽으로 그냥 쭉 밀어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뒤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있는데 여기 앞쪽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시면 안 되고요. 약간 목 뒤쪽, 날개뼈 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에게 주는 선물이네요. 이거 하니까 되게 시원해요. 편두통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두통이 있으면 두통에도 조금 효과가 있어요. 두통에 효과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가신 자리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목 긴장이나 이런 통증들은 조금 줄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목 통증이라고 하면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션 처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님 일터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인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드려요. 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예,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송영민 소장 앞에서 신전 운동을 해보는데요.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자세 어떤가요? 잘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지금 이제 목 디스크 관리를 위해서 신전 운동을 같이 하시는데 등은 굽어 있는데 머리만 젖히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손의 모양도 제가 이제 따라 해보면 이렇게 약간 턱 만드는 느낌 있죠. 저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그랬나 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굽은 등 때문에 그래요. 등은 앞으로 굽어 있고 목만 젖히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위쪽 목만 뒤로 젖히거든요. 제가 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만 하면 이렇게.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상태에서 팔까지. 예. 오, 정말 확연히 달라 보여요. 이어서 보물 같은 팁을 알려주는데요. 이 신전 운동하기 딱 좋은데 예. 이 모서리도 있고 걸리는 데도 없고. 자, 여기에 팔을 올리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그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집어넣으세요.
어깨가 펴졌죠? 예. 그 상태에서 신전. 아. 팔 조금 내려도 돼요. 와, 벽을 짚은 덕분에 가슴이 활짝 열리네요. 어깨가 더 스트레칭 되죠? 예. 등이 더 잘 펴질 거예요. 이것도 어렵기는 한데 도움을 받으니까 좀 더 편해요. 와우, 신전 자세가 몰라보게 개선됐죠. 그리고 아파서 매일 잠을 설쳤던 순자님을 위해 추가 솔루션 나갑니다. 어떻게 자야 목 디스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수면 자세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전망곡선입니다. 잘 때 목을 갖다가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딱한 베개와 높은 베개는 전만 곡선을 무너뜨리죠. 목의 곡선을 잘 받쳐주면서 푹신한 베개가 가장 좋답니다. 평소 순자님이 베던 베개도 너무 높아서 좋지 않은데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베개를 안 베고 자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자, 그래서 베개를 안 베셨는데 이런 자세도 편하진 않습니다. 잘 때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목에 좋은 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말아 목을 받쳐주고요. 자, 전만 곡선 잘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수건 하나를 널찍하게 놓고 네, 베개처럼 이렇게 대주시면 목은 이제 돌돌 마른 수건이 받쳐주고 이제 위에 있는 수건은 이제 평평하게 접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베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베개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네. 이제 알았어요. 네. 묵직하니 뒷목이 이게 많이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 불편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제 몸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션 후 희원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일상의 신전 운동에 아주 진하게 스며들었죠. 목 좀 펴고 하자. 일상적으로 자꾸 신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가슴이 좀 많이 펴지고 목도 좀 이렇게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5분 지났으니까 신전 운동 한번 하고 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할래요. 으쌰, 아우 시원하다. 목 통증이 일단은 뭐 많이 있으니까 방사통도 같이 일어났었는데 신전 운동과 마사지를 이렇게 병행을 하니까 통증이 훨씬 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몸에도 목 마사지 하고 신전 운동 옳지 고개 들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목과 허리 디스크를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평지를 걷는 운동은 디스크에 좋습니다. 그 디스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게 딱 고정돼가지고 한번 손상되면 끝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끊임없이 막 영양소 교환도 일어나고 있고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뼈와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도 잘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걷기 운동을 할 때와 같이 적당히 하중이 가해질 때 수분이 공급되고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 디스크가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쾌하게 걷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디스크 건강을 위해 많이 걸어야겠죠. 좋은데요. 근린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 경쾌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 둘. 이건 하늘 걷기라는 운동기구인데요. 내 척추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른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걷기 할 때처럼 목뼈가 스프링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는 압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게 질환자한테도 안전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때 이미 목이 뻣뻣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신전 운동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네. 자, 팔을 이렇게 뒤로 하고 하늘을 보고 목을 크게 넘기고 하나, 잠깐 머무른다 그랬죠? 이렇게 먼저 신전 운동으로 목의 커브를 최대한 유도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 보세요. 둘, 자, 몸이 앞으로. 옆에 있는 기둥과 평행하게 몸을 반드시 세우고 힘차게 걷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일하시잖아요. 뭐 하루 8시간.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의자 보면은 의자가 목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 모니터 화면이 상당히 위로 와 있죠. 연구에 따르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때 척추의 전만 각도가 더 크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덜했습니다.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은 배꼽의 법칙을 쓰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실제 눈도 거기를 봐야 되지만 배꼽도 그쪽을 봐야 돼요. 목만 돌리면 디스크가 더 찢어집니다. 회사에서도 기존 좌우 배치에서 상하 배치로 바꾸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신전 운동도 하고요. 올바른 자세와 신전 운동으로 목을 지키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귀하신 세 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순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보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자세도 딱 펴진 것 같고 이전에 비해서 조금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뒷목은 어떠세요? 뒷목은 많이 호전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한 80% 좋아진 것 같아요. 이때 아프세요? 예, 좋습니다. 이때 아프네요. 아프세요? 예. 맞아요. 많이 아파하셨죠. 목에 힘 2주 만에 과연 차도가 있을까요? 이게 젖혔을 때 통증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으세요? 없어요. 자, 힘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아니요, 통증 전혀 괜찮으세요? 없어요. 예, 예. 좋네요. 이때는 그때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예, 예. 아유, 좋습니다. 전혀 없는데요, 통증이? 예, 좋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엑스레이 상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딱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로 많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2주 전 12.6도였던 목이 현재 18.4도로 각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한 그럼요. 2주 동안 하시고 나서 이게 각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뻐요. 이어지는 희소식. 거의 일자에 가까웠던 지원님 목도 각도를 많이 찾았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자세도 좋아진 것 같고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통증 확실히 네. 주셨고요. 희원님도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통증은 좀 나아졌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통 소염제 종류 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복용하지 않고 며칠씩 버티기도 하고요. 팔저림이 좀 많이 감소가 됐고 2주 전 누워서 하는 신전운동 3단계를 하다가 통증을 느껴 중단했었죠.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까지만 하십시오. 아셨죠? 지금 3단계도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미야, 너도 해봐. 좋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패턴이 아주 전형적인 회복 패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신전운동 덕분인가요? 아, 그럼요. 신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염증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전에 약간 무표정이었으면 지금은 살짝 미소가 생기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네,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전운동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1.5? 예,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2주 동안에 변화가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내 자신을 관리를 하고 그러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